그 의사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의뢰하는 본인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쪽에 그 뭐 드레스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하거나 의상 갈아입고 막 코디하고 그런 룸이 있는데 그 룸에서 나 이거 입고 찍고 싶다 하면 그럼 쓰시라고 대여해 드리긴 해요. 그러기는 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져오셔라 해요. 왜냐면은 그쪽에도 옷이 많아요? 그럼 나 가서 고를래 이러고서 오셨다가 뭐 사이즈가 안 맞는다거나 막상 와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챙겨 오셔라. 뭐 한 두세 벌은 챙겨 오셔라. 한 컨셉만 찍을 거여도 단 만약에 오셨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뭐 무료로 대여해 드릴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헤어나 메이크업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서 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뭐 그게 다 되어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예. 그거는 뭐 다른 데서 본인이 원하는 데서 하신 다음에 네. 이제 사진 그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네. 어떤 상품은 이게 풀코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헤어 메이크업까지 뭐 다 사진 촬영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네. 풀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예. 어떻게 그게 진행되는지. 제 쪽은 이제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베스트 컷 보장형이라는 게 있고 베스트 컷 보장형. 예. 그리고 원본 촬영 대행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개념이 복잡해서 쉽게만 말하면 베스트 컷 보장형에는 보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정, 리터칭. 그리고 그 원본 촬영 대행형엔 말 그대로 원본 촬영만 대행해서 원본만 주는 거라서 보정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리터칭이. 그래서 만약에 메이크업 뭐 해야 되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따로 받아와야 되냐 아니면 여기에도 맡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우리 쪽에 맡기면은 당연히 뭐 동네 샵보다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정밀 보정, 리터칭까지 내 쪽에 맡기는 베스트컷 보장형 이런 걸 하실 거라면 거기에 크게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뭐 눈썹이 뭐 삐뚤어졌어도 다 보정으로 잡아주고 다 예전에 해주니까. 오히려 그럼 돈을 더 세이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쓰시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메이크업이랑 헤어하는데 돈을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웨딩 촬영하는 거 마냥. 그때도 그렇죠. 네. 그래서 보정을 내가 손을 댈 거라면 그것도 거의 디지털 메이크업이라고 보셔도 되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원본만 찍으실 거고 원본 찍으신 다음에 추후에 뭐 보정본 추가도 안 하실 거고 본인 스스로도 보정에 좀 딱히 일가견이 없고 그러면 그냥 우리 쪽 메이크업 맡기셔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확실히 뭐 일반적인 뭐 동네 샵도 잘하는데 많겠지만 이건 뭐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동네 샵보다는 나을 거다. 단 이제 우리 쪽에 만약 맡긴다면은 뭐 2, 3만 원 이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좀 그러겠죠. 비용이 좀 있긴 할 거다. 일반적인 동네 보편적 샵보다는 좀 가격대가 있긴 할 건데 뭐 출장 오는 거라서 출장비도 붙고 할 건데 그래도 어쨌든 좀 퀄 좋은 메이크업을 하고 싶고 퀄 좋은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싶다. 그럼 뭐 맡겨줘도 된다. 뭐 그렇게 지금 설명드린 이거를 좀 축약해서 얘기하죠. 그렇구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 다른 뭐 그냥 뭐 프로필 촬영할 때 일반 프로필 촬영할 때나 혹은 뭐 그런 CEO를 프로필 촬영할 때보다 훨씬 이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포토그래퍼 입장에서도.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좀 뭐랄까 의뢰자분들,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좀 민감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CEO 프로필이나 개인 프로필 이런 것들은 그냥 솔직히 그냥 찍고 그냥 뭐 나중에 또 찍어도 되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바디 프로필은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번 생에 이거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EO 프로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뭐 주기적인 그런 게 있는데 바디 프로필은 뭐 1년에 한 번씩 찍는다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좀 빡세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좀 거의 막 진짜 사활을 막 이렇게 걸어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의뢰자분 입장에서도 되게 예민한 부분도 있고 제 입장에서도 그런 니즈가 있는 걸 아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그 부분이 좀 이제 서로 예민한 것도 있을 텐데 저는 뭐 정밀 보정, 리터칭 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프라이드가 강한 편이어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가 더 까다롭다 이런 거는 뭐 니즈의 까다로움은 있겠지만 예민함은 있겠지만 그건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거는 제가 그 니즈를 충족 못 시켰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런 건 있어요. 촬영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촬영할 때는
뭐 그들이 몸이 좋아 보이게 막 힘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코칭을 해야 되고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뭐 CEO 프로필을 할 때도 막뭐 자세 정말 못하는 이제 기업인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쵸. 오히려 힘들다면 그쪽이 더 힘들 수도 있고 뭐 도끼 객깅이긴 한데 근데 이제 리터칭에 있어서는 확실히 바디 프로필이 좀 고되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은 CEO 프로필을 찍는다 했을 때 뭐 바디 쉐입을 만진다고 해도 뭐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있다 치면 그냥 보디 라인만 조금 잡아주면 되잖아요. 주름살 같은 거 지운다 해봤자 얼굴 정도일 거고 근데 바디 프로필 만약에 남성분이 상의탈을 했다 아니면은 여성분이 뭐 탱크탑 같은 이런 걸 입었다 그럼 뭐 튼살이라거나 아니면 식스팩 삐뚤은 거부터 뭐 모든 여기 뭐 모든 거를 다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정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디 프로필 보정비를 좀 더 받고 있기도 해요. 그 질문을 받았는데 아 진짜 의외의 질문. 특히 남성분들한테서 식스팩이 없어도 찍을 수 있냐고. 찍을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질문은 식스팩이 없는데 만들어줄 수 있냐. 합성 삽입이 가능하냐. 가능하냐.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도저히 감이 안 오네요. 그게 민자인데도 그렇게 식스팩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보정 작업이 가능해요? yes or no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인데 와, 그냥 대단하다. 된다. 그냥 그게 뭐든 된다. 뭐 이렇게 마른 사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사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되기는 다 되는데 그냥 시간이 두 가지죠. 첫째는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 고되다. 작업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렇게 해드려도 본인분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안 어울리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런 건데 만약 식스팩을 만들어 드렸어요. 완전 민첩에 식스팩을 만들어 드렸는데 뭐 그 바디 프로필 찍은 다음에 한참 뒤에 내가 소시적에 말이야 이런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쓰고 다니면 너 식스팩 없잖아 이러면 그건 그렇지만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싱크로율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실물과의 싱크로율이 너무 그러니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심한 거는 보통 안 좋아하셔요. 저한테도 이제 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보정하실 때 좀 어느 정도만 부각시켜 주셔라. 너무 이렇게 말고라고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좀 기준이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너무 이렇게가 이 정도라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너무 이렇게는 보통 이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해달라. 저거 원래 그 정도까지 해요. 뭐 그런 좀 관점 차이가 있긴 해요.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다 가능해요. 정말 티 안 나게 가능해요. 그 근육이랑 막 핏줄까지도 다 보정하신다고. 어떻게 그것까지 가능? 핏줄을 왜?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 이런 거랑 개연성이 있는 걸 텐데. 핏줄을 왜 건드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뭐 조선시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핏줄인지 힘줄인지 뭐 라인들 막 입고 하면 뭔가 더 힘 세 보이고 남성성의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드라지게 핏줄이 이렇게 빡 막 이런 것들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대충 통째로 뭐 이걸 다 어둡혀 버린다거나 뭐 색출 공부하듯이 대충 쓱싹쓱싹 한다고 몸이 좋아지기보다는 다 진짜 한 올 한 올 뭐 식스팩이 튀어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튀어나온 데도 있고 들어간 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냥 명암 대비 때문에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 하나하나 그냥 하는 건데 뭐 가끔 하다 보면은 이것은 사진 촬영인가 아니면 미술인가 일러스트레이션인가 이럴 때도 있는데 뭐 막 확대해가지고 막 하나하나 더 만지긴 해요.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다. 재밌어요. 그러면 그렇게 포토그래퍼님이 생각하기에 바디 프로필 찍기에 좀 적합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적합한 몸.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의 몸이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 이쁘게 나오냐 현실 몸과 상관없이 사실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항상 화두가 그거예요. 뻘크냐 데피니션이냐.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경우가 가장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거 뭐 진짜 전문 보디빌더 아니면 너무 고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직업 가진 분이 그 두 개를 다 갖고. 그쵸. 그 뭐 데피니션 키운다고 막 커팅하고 좀 이렇게 식단 조절하면은 뻘크 줄고 뻘크 키운다고 막 이렇게 살 찌우고 하면은 데피니션 무뎌지고 막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 둘 다 병행하려 그러면 진짜 막 죽어라고 해야 되는. 그래서 보통
이제 바디 프로필 촬영하러 오시면 둘 중 하나만 좀 이렇게 좀 잡아 오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정말 뭐 완벽한 몸이 가장 바디 프로필 찍기에 좋겠죠. 보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소실일 테니까 그 경우 빼고 보면은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벌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술로 가능하다. 너무 쉽게 된다. 근데 뭐 데피니션도 똑같이 디지털 시술로 된다. 다만 이제 벌크업을 시키는 디지털 기준으로 이렇게 벌크업 시키는 것보다는 데피니션 작업이 훨씬 고되니 저를 살짝 배려해 주시어 좀 이제 데피니션에 올인을 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데피니션만 이렇게 잘 잡혀 있으면 뭐 금방금방 이렇게 마법이 네. 그래서 바디 프로필 촬영할 때 좋은 몸 데피니션 제가 작업하기에 편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데피니션 잘 잡아오신 네. 근데 뭐 저는 작업 되게 막 엄청 절차도 까다로워요. 프로세스가 뭐 1차 강한성 본 드리고 또 2차 피드백 받아 1차 피드백, 2차 강한성 본, 2차 피드백, 3차 강한성 본 이러고 종료 뭐 이렇게 막 뭐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보정하는 편인데 그래서 굳이 정밀 보정이라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얘기 듣자 하니 뭐 타스투디오나 뭐 보정해준다고 해도 그냥 어깨 뽕만 살짝 키우고 끝 뭐 이런 데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빡세게 준비해 가야겠죠. 벌컥 뭐 그냥 죽어라고 해서 가야겠죠. 저는 그냥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보정까지 맡기실 거라면 그렇게 안내하고 있기는 해요. 보정 작업하는 도중에도 이렇게 파일을 주고받고 하시나 봐요? 네. 뭐 그냥 오늘 수고하셨어요. 뭐 완성본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완성본 이게 아니라 이 과정에 뭐가 많아요. 1차 강한성본 일주일, 2차 강한성본 또 일주일 막 해가지고 그런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자꾸 일주일이니 2주일이니 복잡하다 그냥 완성해서 달라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만큼 공을 들이는 그쵸, 뭐 땡큐겠죠. 그래서 그럼 바디 프로필 처음 딱 촬영하는 사람이 그 평균 그 촬영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엄청 고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저하고 찍으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 아니면 뭐 두셋째 뭐 이 정도였어요. 이미 5번이나 찍어봤다. 나는 그쪽 업계에 있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제가 처음이라 이렇게 걱정 태산인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분들 기준으로 잡을게요. 맨날 밥 먹고 촬영 맨날 하는 피트니스 모델분들은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근데 이건 제 쪽 기준이에요. 제가 베스트컷 보장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 멋대로 만든 개념이고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어서 거기서 이제 한 컨셉의 촬영을 하고 그 한 컨셉이랑 샷 사이즈니 의상 개수 이런 거 한 개 이거 묶은 거를 한 컨셉이라고 치는데 근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베스트컷 장수가 한 장이에요. 물론 돈 더 내면 더 추가하겠지만 근데 그 한 컨셉 촬영 대행을 해서 거기에 전제 조건을 한 장의 베스트컷을 추출할 때까지 촬영한다.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계속 찍는다.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오케이 사인 떨어지는 게 보통 한 컨셉 기준으로 20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 그 정도 사이였는데 이게 좀 편차가 어찌 보면 크잖아요. 1시간. 엄청 크네요. 근데 그 이유가 거의 다 이런 데서 갈려요. 제가 거의 통제를 해요. 포즈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처음 찍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되게 직설적인 편이라 만약에 어떤 분이 포즈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 그럼 용도를 물어봐요. 이거 어느 쪽이냐? 카톡 프사냐? 아니면 뭐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개인 소장 그러니까 어떤 쪽이냐? 노출은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카톡에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거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그 타겟은 남자보단 여자겠죠? 이러면은 아무래도 만약 남성분 기준이에요. 그런 디테일까지? 네, 물어봐요. 그래서 그쵸. 아무래도 굳이 따지면 여자가 더 맞긴 하죠. 그럼 이 포즈는 하지 마시자고. 우리가 안 좋아한다고. 디테일. 네, 그리고 막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 말씀드려. 물론 실어 난 이거 할 거야 하면 그러세요 하겠지만 보통은 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다 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관여를 해서 이 포즈보다는 좀 내추럴한 너무 나 세지롱 이런 거 잘 안 좋아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 말고 이런 쪽으로 하시자 어쩌고 막 이렇게 다 제가 거의 다 통제하는 편인데 그래서 거기서 딱 한 가지 변수가 다
뭐 팔 두 개, 다리 두 개 달린 건 다 똑같잖아요. 인체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변수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머릿속에서 지금 이렇게 생긴 사람이면 뭐 그리고 이런 컨셉, 이런 배경색이면 이 포즈가 제격이겠다, 이 표정이 제격이겠다 해서 항상 뭐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시켜요. 근데 그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이런 표정을 지어라 했는데 뭐 근육이 말을 안 들어.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건 자체가 어쨌든 뽑는다, 어쨌든 베스트 거 만들어준다 이거니까 계속 그걸 하다 보면 뭐 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데 그게 최대치가 1시간 반이었어요. 1시간 뭐 20몇 분이었나? 뭐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다 2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놀긴 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던 건 1시간 30분? 와 진짜. 근데 그 용도 근데 그렇게 막 그 혼자 딱 갔는데 그렇게 컨트롤 해주시는 게 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 포토그래퍼님이 그렇게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네. 사실 그냥 증명사진 하나 찍어도 이게 그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네. 더 이게 왜냐면 카메라 그쵸. 앞에서 너무 얼거든요 사람이. 증명사진만 해도 막 머쓱머쓱하고 웃으면 안 되나? 뭐 이러면서 찍을 텐데. 그러니까요 막뭐 이빨을 보이라 정도 막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쵸, 처음에는 왜 저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막상 또 결과물을 보면은 네. 다 말이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빨을 이유가 있었다. 이빨을 왜 이만큼이나 보여야 되는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바디 프로필은 오죽하겠어요. 바디 프로필은 더 심하겠죠. 포즈 이거저거 하는 실제로 그래요. 포즈 하시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막 번뇌를 겪고 있으신 게 느껴져요. 맞아요. 아닌가? 그래서 혼자 하시다가 바꿨다가 막 어색해가지고 막 괜찮나요 작가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 촬영하러 오실 때 같이 오세요 대부분? 친구랑 같이 오나요? 혼자 이렇게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그 대중 없어요. 되게 남자친구랑 같이 오는 여성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혼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이랑 다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가족끼리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갑자기 오시길래 뭐 촬영 뭐 컨셉트 추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뒤에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러셔서 그래서 알겠다 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뭐라고요 옆에서 그 포즈가 이상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등 근육을 더 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대중 없어요. 근데 굳이 따지면 혼자 오는 경우가 더 많긴 했어요. 어떻게 그게 혼자 가능해요? 나는 좀 글쎄요. 대단하다 사람들이. 너무 뻘쭘할 것 같네요. 근데 보통 뭐 제가 그렇게 뻘쭘하지 않게 많이 해서 그니까요. 그래서 뭐 다 이렇게 통제를 잘 해서 말 되게 많거든요. 계속 이거저거 물어보고 뭔가 살짝만은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막 왜 혹시 뭐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신 건가요? 부터 이제 뭐 별의별 거 다 물어보고 막 다 이렇게 관여를 해요. 편해하시 오히려 나중 막 촬영 시작하고 한 10, 15분 정도 지나면 막 폭풍 질문하셔요. 잠깐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가요? 혹시 저런가요? 그래서 이게 편하다는 반증이겠죠. 그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보면 그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약간 아티스트 같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지나치게 상업적인 분들이 계시고 제 생각에는 그 중간을 어딘가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약간 관광지 가면은 사진 촬영해 주시는 그런 분들 정말 상업적인 분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진 하나 찍기 위해서 막 뭐 온갖 말들을 하시고 이렇게 파시잖아요. 근데 여기 끝에 있는 분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저는 그러니까 가령 포토그래퍼님이 아니더라도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디자이너랑 협업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의뢰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A를 원해요. 가령 이게 상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배너를 보고 이걸 클릭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부려도 되고 세련돼도 되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 클릭만 했으면 좋겠다 이거. 근데 그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디자이너님은 본인만의 아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바로는 특히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랑은 말이 통하는 게 제일 첫 번째다. 실력은 두 번째고 말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랑 협업을 해야지. 결과물이 사실 이렇게 핑퐁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든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통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의뢰인이 알면 맡기죠. 근데 그 약간 뭐랄까 사고맛이 좀 다른 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 포토그래퍼님이 막 사진 촬영할 때 뭐 계속 이렇게 막 설명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뭐 긴장 완화도 되고 그리고 거기 디렉션에 따라 제가 막 움직이면 훨씬 뭐랄까 결과물도 좋게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본인만의 아트를 막 하고 막 이러면은 무서워서라도 저는 뭐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막 얼리죠. 본인의 세계에 막 네. 빠져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카메라 앞에서 서서 무슨 스타도 아니고 네. 스타도 아니고 가뜩이나 뻘쭘한데 본인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그런 거 힘들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 듣고 떠오른 건데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항상 저 원래가 좀 상이 제가 그렇게 막 뭔가 막 유들유들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좀 눈이 세다고 눈도 세고 뭐 이목구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좀 무표정 되게 조심해요. 가만히 이렇게 무표정하고 있으면 화났냐고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상 센 것도 알고 그분들 상황적 여건상 지금 홀몸으로 이렇게 촬영하러 와가지고 뭐 되게 어떡하지 이거 뭐 잘 나와야 되는데 막 압박감도 많을 것도 알고 그래서 보통 많이 좀 풀어드린다는 그런 방법으로 좀 많이 망가지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면은 뭐 막 괜히 이렇게 웃어도 되고 계속 막 그래서 바보같이 웃는다든가 제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냥 아마 촬영할 때 늘상 뭐 촬영할 때도 뭐 작가님 혹시 이렇게 하면 별로일까요? 이러는데 별로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여자들 안 좋아할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이렇게 좀 되게 친근한 화법을 구사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더라고요. 뭐 엄청 막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닌데 돌이켜 보면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풀어줌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성 뭐 예술성이랑 상업성의 합의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저도 그걸 되게 중요시해요. 저는 확실한 저만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한 저의 뭐 신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은 촌스러워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저도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상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랑 좀 그렇게 제가 괴리가 심하진 않아요. 제가 이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촌스러워요 하면은 이제 의뢰자분들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게 뭐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서 다행히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이죠. 뭐 그분들의 니즈 그거를 저는 상업적인 관점으로 보고 예를 들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런 자세를 시키고 싶어요.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런 자세가 저의 예술이에요. 제가 아트예요. 근데 그분들의 니즈가 뭐 이제 카톡 프사로 이제 뭐 여자한테 멋져 보이기 위해서 왜요? 그럼 여자한테 이게 왜 멋져 보이겠어 이 자세가 이런 것처럼 그분의 니즈를 토대로 뭐 포즈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되 뭐 라이팅이나 아니면 뭐 배경색이나 뭐 살짝 표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제 바를 많이 매기는 그런 거 잘 융화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 바디 프로필 포트폴리오 보면 특히나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남성분들이 정말 완전 초식남인데 실제로는 완전 초식남이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사진에서는 막 엄청 막 이러면서 강하게 완전 상마초 이런 느낌으로 사진 나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저의 좀 아이덴티티 좀 제가 뭐 헬화 시킨 거죠. 헬독화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좋아들 하셔요.